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 공공앱 상당수는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타버스로 구현된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앱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시민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서울시 행정과 관광,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 앱을 개발하는 데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 해 유지관리비로 7억 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앱 다운로드 수는 3만에 남짓이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라는 거는 처음 들었고요. 이제 이런 공공 메타버스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또 사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홍보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공공앱인 서울동행앱은 교통약자를 위해 12억여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다운로드 횟수가 5,700여 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세밀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차별성 있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엘리베이터 있는데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표시는 안 되어 있고 밖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표시가 되는 정도라면 저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앱은 50개, 이 중 16개는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앱이 나오면서 폐기됐습니다. 절반가량은 다운로드 횟수가 미미합니다. 서울시에 약 50개 정도 어플이 있는데 약 223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중에 뭐 한 20여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가 안 돼서 폐기된 것도 있고 940만 서울 시민으로 봤을 때 어떤 1%도 안 되는 그러한 저조한 이용률이 이게 문제다. 공공앱의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운영 성과 점수가 기준 이하인 앱은 폐기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공공앱 673개 중 3분의 1가량이 폐기되거나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그 필요로 하는 정보나 앱을 다운로드해서 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서울시 앱 전체 통합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또 이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공앱 개발 운영에 쏟아부은 혈세는 223억 원.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막고 공공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사과와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신내역에서 직원이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서울시는 조문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사 측은 노조가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2층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가 정비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조 측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소홀히 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이 시민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개소식을 연 별들의 집은 내부 단장을 마무리하고 17일 오후부터 시민들의 방문을 허용했는데요. 별들의 집은 매일 저녁 7시까지 개방되며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병원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동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결정 이후 분방과 응급 등 필수 의료과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불참 선언이 이어졌던 상황. 인천과 부천의 주요 대학병원들도 일단 정상 진료에 나섭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원이들도 현재까지 휴진 동참에는 소극적입니다. 내일 정상 진료 하시나요? 내일이요? 네. 내일 무슨 날일까요? 저희 내일 진료합니다.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환자들은 강대강 대치가 수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아니, 휴진하는 교수들 진료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지, 우리는. 딴 사람이 와도 못 믿지, 이제. 보던 사람이 봐야 되니까 5년 전에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던 사람이 봐야지. 최근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인천의 한 50대 응급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인천의료원장이 응급수술을 집도해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개월,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TV 같은 거 볼 때도 짜증스럽다고. 죽는 사람은 자꾸 시간을 다투는데 아주 불편하죠.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 시간을 연장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 가운데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1,400여 곳. 휴진율은 4%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집단 휴진이 미치는 여파는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서울시가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 분야에서는 정년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과 외국인 종사자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만 65세 노인 기준 연령을 복지사업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나 8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며 융통성 있는 노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5일 오전 연천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해 현장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연천군 백항면 두일리 일대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앞서 연천군 백항면 두일리 일대에선 지난달 한 탈북민 단체가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워 북쪽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군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회기 중으로 의장단 후보군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의장 후보 선출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있는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김정호 현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출해둔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진경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윤경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더 경기패스 가입자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더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으로 K패스 신규 가입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는데요. 올해 초 인천 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관련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들과 인천정보보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과 디지털 데이터, 미래차와 항공 등 분야의 보안 솔루션을 중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상수도 분야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섭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본부를 비롯해 산하사업소 11곳에 건설공사 발주부서와 계약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는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수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시는 공고사항 제한 면허를 포함해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는 의정부시와 포천시 등 GTX 플러스 노선이 지나는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하는데요. GTX 플러스의 성공 추진을 다짐하는 상생협약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가 실시간 감시와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먼저 반지하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침수감지 알람은 도와 시군 재난안전 상황실 등의 침수 상황이 즉시 전파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이들을 도울 대피 지원단도 구성했는데요. 자원봉사단과 전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피 지원단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3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17일에서 28일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 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점검 결과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 유출 및 집안 침하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시군에서 재해 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역 내 광업, 제조업 부문 4,1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체인데요. 이번 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